그 뭐야 숙제랑 이제 보내줄 테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전부 다 31번. 오늘도 제가 이제 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뺄게요.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난번에 진도 나갔던 부분이 이제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까지는 솔직히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지문 난이도가. 근데 이 뒷부분은 이 난이도가 상당히 있고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작년 6월 모의고사가 니네 학교 1학기 기말에서 나왔었어요. 요게 범위에 있었어. 작년에도.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작년 시험과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 기억으로 34번인가? 있는데 그 수학자 얘기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서술형으로 나왔었습니다. 서술형. 영작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같이 해드릴 거고 이제 뒷부분에 점점 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조금 난해지기 때문에 지난번만큼 속도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한 번에 좀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번에 이해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이제 색깔펜이나 이런 걸로 체크하고, 그러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제가 이제 보충을 한다거나 할 때 여러분이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빈칸 파트였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심리학자인 레온 어쩌고랑 샌리 어쩌고랑 사회학자인 컬트 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began to wonder 궁금해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뭐를 궁금했냐면 how friendship form 그러니까 우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궁금해했대요. 그러니까 우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게 사실 좀 주요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왜 몇몇 외부인들은 낯선 사람들은 만들어내느냐 지속적인 우정을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뭔가 고군분투한답니다. To get past basic platitude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basic platitude 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좀 진부한 이야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좀 기본적인 그런 진부한 말, 좀 되게 이제 의례적인 말, 상투적인 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걸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반면 왜 이제 몇몇 외부인들이 지속적인 우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우정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의역 쪽을 좀 보자면은. 몇몇 타인들은 지속적인 우정을 쌓는답니다. 그냥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기본적인 상투적인 말을 넘어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본적인 상투적인 말이 뭐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왜 특히 여자애들을 보면 제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페북 같은 거 가끔 보잖아. 그럼 여자애가 어떤 여자애한테 페북에 댓글을 달아. 근데 둘이 별로 안 친한 사이야. 그럼 댓글 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 되게 오랜만이다.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사실 안 예쁘거든. 그게 뭐야? 이런 거. 상투적인 말. 별로 안 친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넘어선다? 왜 진짜 친한 애들이면 개 못생겼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좀 약간 안 친한 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이제 넘어서는데 고군분투 하느냐? 대체 우정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생겨나는 것이냐? 이제 이걸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제 말을 했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아까 이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른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야. 자, 걔네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 우정 형성이라는 거는 be traced to 하면은 뭐뭐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infancy, 그러니까 유아기로 올라갈 수 있다. 유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콤마 where 나왔으니까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습득한다는 거죠.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요. 자, 어떤 가치관, 믿음, 신념이냐면 that would bind or separate them later in life. 그래서 그들 나중에 삶에서 그것들을 binding, 결합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bind, 결합시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 신념, 태도와 같은 거를 습득하게 된답니다. 유아기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는 거는 이제 우정?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우정 같은 거에 있어서 이 몇몇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 우정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이렇게 뭐 떼어내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게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요 세 마리는 다른 이론을 추구한답니다. 유아기 때 이제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제가 좀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infancy라는 유아기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선천성? 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거. 됐어요? 선천적.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게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몇몇 전문가들은요. 그런데 얘네는 다른 이론을 추구했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얘네들은 그러면 유아기 때부터 뭔가 이런 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뭔가 후천성으로도 좀 이런 그 우정이 형성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론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그 연구자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physical space,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바로 핵심이라고 여겼답니다. 물리적 공간.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데요. To friendship formation, 그러니까 우정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인 공간이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미리 말하자면 물리적 공간이란 게 뭐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쌤이 5년 전에 한 이제 두 여학생을 이제 과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걔네가 이제 서공에 다니던 이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거기는 과가 있잖아. 이제 그런 학교니까. 근데 같은 과에 같은 반이었어. 걔네 둘이. 근데 이제 내가 주말 과외를 했어갖고 토요일, 일요일에 했거든 수업을. 그러니까 얘네는 월, 화, 수, 목, 금에 학교에서 이제 같은 반에서 보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나랑 과외를 하니까 토, 일도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주일 내내 보는 거야 그냥. 맨날 붙어 있는 거야. 맨날 붙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가 단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뭐 학교에서 막 과외 얘기도 하고 나랑 과외하는 얘기도 하고 그냥 원래도 친하고 막 이랬죠. 근데 그 둘 중에 한 친구가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과외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친구만 내가 이제 그 고3 졸업할 때까지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맨날 놀고 이랬는데 과외가 뚝 끊기고 이제 주말에 안 보게 됐죠? 학교에서만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2학년 되면서 다른 반 되니까 사실상 이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딱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영어 속담에도 보면은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란 게 바로 그런 거겠죠. 쌤 같은 경우도 막 초등학교 때 친구랑 친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뭐 벌써 걔네들이랑 뭐 20년 정도는 알고 지냈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제가 친구들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사실상 맨날 보잖아.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학원생들이랑 더 친해요. 내 그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공간이 그만큼 이 우정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부연 설명 보자면 즉 that friendship, 그 우정은요 are likely to develop. 자, be likely to 하면은 뭐할 가능성이 있다죠. 그래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on the basis of 뭐를 기반으로 해서 brief. 여기 오타나 있는데 얘들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belief로 잘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그 brief라는 게 간결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짧은, 간결한. 너네 그 브리핑 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간결하고 이제 수동적인 어떤 이제 컨택이니까 이제 접촉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간결하고 수동적인 접촉의 근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오타가 있어서 좀 수정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간결하고 수동적인 어떤 접촉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랍니다. 근데 어떤 접촉이냐면은 may going to and from home or working about the neighborhood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go to home이고 go from home이고 이 home이 이제 두 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going to home 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going from home 하면 집으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집을 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오가면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하나 나눠보자면 이 made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만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접촉, 만남 이런 뜻이고 여기서 going 이하는 분사구문이라 생각하면 돼. 따로따로 이제 보자면요.
집을 오가면서 형성되는 간결하고 그런 이제 수동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해서 우정이라는 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 이웃과의 그 동네 주변을 뭐 걸어 다닌다거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길 뭐 이제 이 첫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너네 기준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진이가 뭐 이제 학교에 오가. 그럼 학교 갔다가 왔다가 막 이렇게 해.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뭐 친구들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주말에 네가 뭐 산책 한번 돌아. 뭐 호수공원 가서 한 바퀴 돌아. 그럼 거기에서 막 이제 예를 들어 아는 사람 우연히 만나. 뭐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다 의도된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의도된 만남이 아니라 그리고 되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짧죠? 그 만남이. 그리고 수동적이죠. 의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accidental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연한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연한.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그런 만남. 됐어요? 의도적이지 않은 만남. 의도적이지 않은을 써도 되겠네요. 아이고. 여기 아래다 쓸게요. 잘 안 보이니까. unintentional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의도적이지 않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passive랑. 자, 그러니까 우연하거나 또는 이제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수동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해서 우정이라는 게 발전될 수 있다. 결국 그 아까 말했던 그 연구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유아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형성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정이라는 거는 그냥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의도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눈으로 자주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내용 가보자면 in their view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it was not so much that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요 이시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요 대절이야가 이게 진주어가 됩니다. 대절이야가 어디냐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까지가 진주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대시 또 나왔는데 여기가 진주어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끝까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껴있냐면은 여기에 not A but B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not A but B. 그래서 A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요만큼 이 전체가 A에 해당되는 거고 뒷내용 전체가 이제 B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구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절이야가 너무나 많이 그러한 게 아니라 이 대절이야가 그러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면 그들의 관점에서 즉 그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는요. There are people with similar attitudes. 그래서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친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그러하지 않고요. But rather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친구가 되냐면 people who pass each other during the day. 그 하루 동안에 서로를 지나치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And so, 그래서 came to adopt similar attitudes over time. 자, adopt라는 거는 뜻이 뭡니까? adopt. 채택하다라는 뜻이죠. 채택하다. 그렇죠? 또는 입양하다라는 뜻이죠. 항상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이 adapt라는 단어와 이제 주의를 해야겠죠. adapt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적응하다. 됐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사한 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come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비슷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정리해보자면 이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둘이 서로 비슷해져서 친구가 된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이해됐죠? 내용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글을 정리하자면 우정의 형성은 물리적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게 바로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요약문은 조금 길게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갑시다. 32번. 자, 방금 전 지문은 좀 할만했죠? 어렵지 않았죠? 근데 요 지문은 조금 어려워요. 요 지문 조금 어려워.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여기서 이제 entrepreneur라는 게 이제 그 기업가를 말하는 건데, 기업가인 이제 뭐 Derek Sivers라는 사람이 put it. 이 put it이 뭐냐면 사실상 say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말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하다. 자, 이 사람이 말했다시피 the first follower, 그러니까 첫 번째 추종자는 is what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lone nut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외로운 괴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변형시키는 것이랍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봐. 뭐 얘가 말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내용이 중요하겠죠. 첫 추종자는 외로운 괴짜를 지도자로 바꾸는 거래요.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잘 모르겠죠? 다음 내용 봐봐. 자, 그래서 예시를 말합니다. 너가 만약에 were sitting, 앉아 있어요. with seven other people. 7명의 다른 사람들과 앉아 있고요. six group members. 자, 6그룹의 멤버가 pick the wrong answer. 그러니까 잘못된 정답을 골랐다면, 하지만 the remaining one, 남아있는 한 사람이 chose the correct answer. 자, 올바른 정답을 골랐다면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 그 수능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극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거라고. 이 부분을 정말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의역을 읽어도 돼요. 한번 읽어볼게. 만약 당신이 7명의 다른 사람들과 앉아있고 그중 6명이 잘못된 답을 고르지만 나머지 한 사람이 올바른 답을 고른다면 수능이, 요 말이 좀 어려워. 수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수능이라는 거는 뭔가를 따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따르는 게 급격히 떨어진다. 이 말이 좀 이제 애매할 수 있겠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제 저기 실험 중 하나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7명이 있어요. 7명. 총 7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7명의 사람 중에서 7명 중 이제 6명이 이제 어땠다고 합니까? 잘못된 답을 고른다고 했죠. 잘못된 답. 그리고 여기서 말했다시피 한 명이 올바른 답을 채택을 한다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 수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는 누구에 대한 수능을 말하는 거냐면 이 6명에 대한 수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수능이라는 거는 그 6명에 대한 수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야, 우리 오늘도 딱 보니까 남을 것 같은데 끝나고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성민이가 난 지난번에 못 먹어갖고 나는 떡볶이 말고 난 그거 먹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자,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쳐봐.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니네 7명이 전부 다 내가 말하는 거에 수능을 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까라면 까야지. 그럼 따라야겠지. 별로 떡볶이 말고 나는 이제 그걸 먹고 싶지만 하지만 닭강정을 먹고 싶지만 가야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되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준이가 쌤, 저는 지난번 닭강정이 좋아서 저는 그게 더 좋은데요? 라고 말을 했어. 물론 이거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서준이가 말한 게 만약 정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의견에 반대되는 거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 어찌 보면 서준이가. 자, 그러면은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했어. 올바른 정답을 말을 했어. 그러면 이제 성민이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대세에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얘 말에 수능을 하면 되는 거잖아. 서준이 말에 수능을 하면 되잖아. 쌤, 저는 못 먹었으니까 닭강정 먹을래요. 이러면서 얘 말에 수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성민이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전부 다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면 넌 닥치고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맘따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한 명, 서준이라는 한 명만, 그러니까 한 명만 내 편이 있어. 저는 닭강정 먹을래요. 네 편이 한 명만 있어도 그럼 너는 쟤를 따르면 되는 거야. 나머지를 수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6명을. 그러니까 그 6명에 대한 수능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오케이? 요 부분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 수능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6명,
그러니까 그 잘못된 답을 그냥 약간 대세에 따르듯이 하는 그런 이제 수능을 이제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편이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이해되니? 자, 이어서 볼게요. 보시면 The presence of a supporting partner 여기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지지하는 파트너의 존재라고 나왔잖아. 지지하는 파트너의 존재가 depleted 고갈시킵니다. 자, 지지하는 파트너가 존재했어. 성민이의 파트너. 자, 서준이가 딱 존재했어. 그럼 뭘 고갈시키겠어요? The majority of much of is pressure. 그것에 압박에 많은 것. 그러니까 그 다수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압박감. 됐어요? 여기 있었던 majority of가 이게 다수의라는 거거든요. 다수의. 그래서 다수의 그런 그것의 압박감에 많은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직역하면요. 그런 다수의 압박감이 고갈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됐어요? 서준이마저 떡볶이 먹으러 가면 압박감이 장난 아닐 것 같지. 그치? 넌 떡볶이 먹기 싫은데. 하지만 한 명만 내 편이 있으면은 나도 쟤 따라서 닭강정 먹으러 가자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됐어?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겠어요? 바로 depleted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어휘 변형 문제. 왜? 여기에서 이 지지하는 파트너가 한 명만 존재한다면 어쩔 수 있다는 거야. 이 압박감을 뭐 어쩐다고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압박감이 고갈된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없어져 버린다?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나는 걔 따라서 말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나왔던 이 conformity dropped라는 표현도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수능이 떨어진다. 다시 한번 그 수능이 무엇이다? 6명에 대한 수능이다.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휘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보시면 merely knowing. 자, 그저 아는 겁니다. 이 merely는 그냥 얘들아 just랑 같은 뜻이야. 자, 그저 아는 것은 뭘 아는 거냐면 that you're not the only register. 너가 유일한 저항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은. 자, 저항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떡볶이 먹자 했는데 닭강정 먹자 하는 거. 이게 저항가잖아. 됐어요? 근데 너가 유일한 저항가가 아니라고. 네 편이 또 있잖아. 됐어요? 즉 유일한 저항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정답에 대해서 뭔가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편이 나 말고도 또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 이해돼요? 자, 그것이 바로 뭐다? Makes it substantially easier to reject the crowd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의 이제 지겹습니다. 가목적어예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직목적어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요, 만듭니다. 상당히 더 쉽게 만듭니다. 뭘 더 쉽게 만드냐면요, 군중을 거절하는 것. 여기서 군중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대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세? 그러면은 대세라는 거는 결국 이 본문 기준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야? 잘못된 답을 말한 다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잘못된 답을 말한 다수의 말을 거절하는 게 더 쉬워진다고요. 내 편 한 명만 있으니까, 내 편 한 명 있으니까 그래, 저 사람들 말에 내가 더 잘 저항할 수 있어. 이게 더 쉬워진다고. 만약에 나 혼자야. 아무도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저 대세 안 따르기란 쉽지 않을 거야. 그렇잖아.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다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전 닭강정 먹을 건데요. 이거는 뭐 왕따 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하지만 한 명만, 단 한 명만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저항하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 저항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될까? 바로 reject가 되겠습니다. reject. 됐어요? 이 대세를 거절하는 게 쉬워진다라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 reject와 연결되는 게 2절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2절. 이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군중을 거절하는 게 더 쉬워질 거다. 둘이 한 세트로 여러분이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이 부분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가 주제예요. 여기가. 됐어요? 내 편 한 명만 있어도 대세에 따르지 않는 것. 이 잘못된,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굳이 내가 따를 필요가 없을 그런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emotional strength, 정서적인 힘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습니다. even in small numbers, 그러니까 작은 숫자들, 그러니까 소수에서조차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서적인 힘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요, 어떤 다수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요? 좀 풀어서 말해볼게요. 정서적인 힘이 뭐라고요? 다수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쓰자면. 됐어요? 이게 당연히 소수에게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수에게만 이런 정신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 쓰셨으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이해돼요? 뭔 말인지? 민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뻥치지 마. 다음 거 볼게요. In the words of Margaret Mead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이제 말에 따르면 never doubt, 절대 의심하지 말래. 대절이야를.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그러니까 그 소규모의 생각 있는 시민들이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규모의 생각 있는 시민들, 이 깨어있는 시민들, 이게 이제 굉장히 키워드가 되겠죠. 역시나 실제로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그래서 여기서 has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여기에 changed가 생략된 거예요. changed. 더 정확하게 쓰면 change the world.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요걸 대신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has가 나왔으니까 이제 완료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have pp.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꿔온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제까지 이제 바꿔온 유일한 방법이다. 즉 이걸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그 생각 있는, 깨어있는 소수의 시민들 덕분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계속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소수의 어떤 그런 이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이 혁신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To feel that you're not alone. 자,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you don't need, 너가 뭐 할 필요는 없답니다. whole crowd, 그러니까 전체 군중을 필요로 하지는 않답니다. To join you, 당신과 함께할 그런 다수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 계속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야, 네 편 한 명만 있어도 돼. 그냥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편 한 명만 있어도 돼. 됐어?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야. 마지막 문장인데 research by signal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이 사람들에 의한 연구가 shows that 대절이야를 보여주는데 이 사업과 정부 단체에서요 just having a friend 단 한 명의 친구를 가진다. 이게 뭐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냥 네 편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게 is enough 충분하답니다. 뭐 하기에 충분하냐? To significantly decrease loneliness 이 상당히 외로움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나와 있죠. 됐나요? 그래서 너가 뭐 이제 아까 말했던 주제문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한 명에 딱 지지하는 파트너, 아주 극소수의 내 편만 있다 한다면요, 얼마든지 나는 대세에 반항할 수 있다. 잘못된 대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대세에 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로서는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말로서는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패러프레이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걸 패러프레이징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계속 이 말로도 해보고 저 말로도 해보고 되게 많이 이제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어렵지만 좀 풀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류의 글이 원래 빈칸으로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 빈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 글은요,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은 이 흐름상의 그 구조를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뭘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는 흐름상 어색으로 내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요약으로 나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흐름상 어색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봐볼게요. 33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pharmaceutical 뭐 giant Merck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회사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에 그 이제 CEO인 뭐 케네스라는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요. 뭘 결심했냐면 motivate 나오면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를 생각을 해주십시오. 여기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얘를 동사라고 보자면 그러면 그의 executive가 이제 그 경영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경영진들에게 take a more active role이니까 뭔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부여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냐면 in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얘가 이제 짱이고요. 이 케네스라는 사람이 뭐 CEO고 그 아래 이제 경영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사니, 상무니, 전무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뭐 이게 기발한 혁신, 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가 생각을 한 거야. 이 CEO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he asked them. 자, 그가 그들에게 요청했어. 뭐 해달라고? To do something radical. radical이 혁신적인이라는 뜻이거든. 혁신적인 또는 급진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무언가, 혁신적인 무언가를 하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요 내용입니다. 즉, generate ideas.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라는 거였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would put Merck out of business예요. 그러니까 이 Merck 회사를 비즈니스 밖으로 둘 수 있는 아이디어랍니다. 즉, 지네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됐어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망할까? 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For the next 2 hours. 다음 2시간 동안 그 경영진들이 work in groups. 자, 집단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콤마 ing. 자, 뭐 하면서 일을 했냐면 pretend to 동사원형 나왔는데 이게 뭐뭐인 척 하다라는 뜻이거든. pretend to가 이게 뭐뭐인 채 하다. 자, 뭐 한 척 한 거냐면 be 뭐뭐인 척 한 거야. 말 그대로 one of Merck's top competitors라고 나와 있죠. 컴퓨터는 경쟁사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최고 경쟁사, 이 Merck 회사의 최고 경쟁사 중 하나인 척 하면서 이제 일을 해본 거야. 됐어? 자, 우리 회사는 M 회사야. M 회사. 근데 이거의 최고 경쟁사가 A라는 회사가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 소속된 경영진이야. 경영진인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나는 지금부터 A 회사의 경영진이다. 내가 A 회사의 CEO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얘네 회사를 조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짱구를 굴린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경영진들이 이제 좀 신났나 봐. 에너지가 막 솟아올랐대요. 어떻게 하면 조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좀 불만이 많았나 봐요. 자, 아무튼 as they developed ideas. 그들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동안에요. for drugs. 어떤 약물에 대해서. 제약회사라고 했잖아, 여기가. 근데 이제 어떤 아이디어냐면 that would crush theirs. 자, 여기서 theirs는 그들의 것, 소유 대명사죠. 즉, 그들의 회사를 말합니다. 그들의 회사. 그러니까 그들의 회사를 이제 크러쉬니까 부셔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들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키 마켓이니까 어떤 주요한 시장 이런 거를 부셔버리는 거죠. They had missed. 그들이 깜짝이야. 뭐야? 그들이 놓쳤었던. 자, 그들이 놓쳤었던 그런 그들의 회사 그리고 그 어떤 주요 시장. 이런 거를 뭔가 부셔버릴 법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에너지가 막 이렇게 치솟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야, 내가 만약에 상대방 회사였으면은 우리 회사의 이제 약점이 이런 거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제품이 약하니까 이런 걸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라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원이라고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모 학원이 있어. 우리 학원의 예를 들어 최대 라이벌이야. 그럼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저 학원의 원장이다. 어떻게 하면은 레스캉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예시니까. 어떻게 하면 어차피 영상 촬영하고 있구나. 자, 아무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지금 레스캉 학원은 이게 약점이야. 저게 약점이야. 막 이러면서 무슨 일단 다 유부남밖에 없어. 막 이런 거. 막 대충 막 그런 거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깔 거를 생각하는 거라고. 깔 거를 막 이제 아이디어를 막 생각을 해.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their challenge 그들의 과제가 뭐냐면 도전 과제가 뭐냐? Was to reverse their roles. 그들의 역할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제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figure out 이제 알아내는 거죠. 뭐를 알아내는 거냐? How to defend against this threat.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에 대항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내가 일단 실컷 짱구 굴렸어. 레스 강의는 일단 남자 선생님들이 많아. 그리고 무슨 뭐 유부남들이 많아. 이런 게 약점인 건가 이랬어. 그럼 이제 다시 내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유부남 선생님들을 다 잘라. 이건 좀 극단적인 거고. 어쨌든간 이제 역으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this killed company. 자, 이러한 회사 죽이기 활동이 강력하답니다.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그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학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뭔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학원에 대한 약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좀 이제 좀 약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야. 전혀 외부의 관점. 여기 소속된 게 아니라 정반대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약점이라던가 단점이라던가 이런 게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올 텐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요. reframes 그러니까 재구조화합니다. 그 gain framed activity니까 뭔가 좀 이 얻은 틀의 활동 이렇게 되죠. 직역을 하자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그러니까 틀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어떤 수익 창출의 뭐 이 정도로 약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익 창출이 된 이 정도.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된 어떤 그런 활동을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In terms of losses. 손실이라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뒷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쉽게 좀 말하자면은 이 한글 내용을 봐봐. 한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요 부분이거든. 요거야, 요거.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는 이제 because 내용이야. 그러니까 손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손실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원 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해 관점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 손해를 막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됐어?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미 그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이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이해돼요?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 자, 유부남들만 있어. 그래서 이게 약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구조화된 활동이죠. 우리 학원에. 자, 그래서 유부남 많아서 안 돼. 바꿔. 그래서 유부녀로 바꿨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유부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재구조화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상태에서 다시 구조를 재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재구조화하니까 결국 이 회사 죽이기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보시면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ies. 자, 그 혁신 기회에 대해 deliberate은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심사숙고할 때 그 리더들은요 weren't inclined to. 자, 우리가 be inclined to 동사원형 하면은 이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tend to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면은 weren't inclined to니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가 아니라 not이 붙었으니까 없다. 과거형이니까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나요? 다시. 자, 그래서 리더는 take risks니까 위험을 무릅쓰려는 경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좀 받아들이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더들이 그렇잖아. 이제 불안하니까 언제나. 근데 when they consider 그들이 고려할 때 뭘? How their competitors 그들의 그 경쟁자들이 could put them 그들을 집어넣는 거야. 사업 밖으로. 아까 말했던 거죠? 망하게 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럼 비즈니스 밖으로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면 그러면
They realized. 그들은 깨닫게 될 거라고요. 대처리아를. It was a risk not to innovate.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혁신하는 것, 그러니까 혁신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다? 위험이다. 이게 가주어 진조입니다. 여기가 소리 not부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조예요. 그래서 혁신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됐어요? 고인물은 썩는다고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발전을 할 수 있다. 뭐 우리 여기 우물안 개구리 상태가 아니라 뭐 이제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봐야만 우리의 이제 단점을 알 수 있고 그 단점을 이제 메꿈으로써 더욱더 혁신하고 발전하고 변화가 될 수 있다.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마지막 문장은 별거 없어요. The urgency of innovation was apparent. 그래서 혁신의 어떤 긴급함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혁신을 빨리빨리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요즘 세상에서 이제 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주제문 요약 버전 2가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 봅시다. 34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가 아까 쌤이 말했던 작년 니네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진도 다 나가고 나면은 너네 학교 작년 기출을 한번 쭉 보여줄 거거든요. 지금 니네 이번 시험 범위가 작년 기말고사랑 좀 겹쳐요. 중간고사랑 좀 겹치지. 아니지. 중간 기말 둘 다네요. 교과서는 중간, 그 다음에 요거는 기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거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복사해서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어찌됐든간 한번 34번 내용 봅시다. 시험 문제로 뭐가 나왔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학의 전체 역사가 is one long sequence. 그러니까 하나의 긴 연속이래요. 어떤 연속이냐면 taking the best ideas. 그러니까 최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거야. of the moment.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taking과 finding이 병렬이다. Finding new extensions. 그러니까 새로운 확장을 또 발견하는 거죠. 확장 버전. 그리고 variation이니까 어떤 그 변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plication이니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게 어떤 이런 수학의 어떤 긴 역사라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가 주제예요. 첫 문장이.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학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도 나오는데 그 뭐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뭐 이제 미적분을 발명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니네가 이제 학교에서 해서 알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미적분이라는 게 원래 아예 없었던 생뚱맞은 개념인데 뉴턴이 그냥 띡 하고 발명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원래 그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있었어. 그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다만 그게 체계화되지 않았을 뿐인 거야. 체계적으로 뭔가 딱 정립이 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걸 정립한 게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라는 거지 얘네가 그냥 아예 없던 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아예 생뚱맞게 어떤 수학자가 공식 같은 걸 만들면 그게 생뚱맞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뭔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개념을 체계화한 거다. 그래서 연속적인 일련의 긴 하나의 연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다음 거 볼게.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다르답니다. 어떤 때와 다르냐면 The lives of people 300 years ago니까 300년, 300년이 아니지 300 years 아니지? 잠깐만 300 맞지? 나 왜 갑자기 숫자가 안 맞냐? 300, 3천? 3만? 300 맞지? 100 맞아. 갑자기 뇌정지가 왔어. 미안해. 자, 300년 전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답니다. 근데 이제 mostly owing to 하고 나왔는데 주로 owing to 뭐 때문이냐면요. 과학적이고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이제 과학적 어떤 혁신을 말한 거냐면 that required the insight of calculus. 이 calculus가 바로 미적분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미적분학의 통찰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덕분에 주로 그런 거 덕분에 이 300년 전 사람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이제 좀 다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뉴턴이랑 이제 라이프니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부터 좀 본격적인 예시가 됩니다. 보시면 자,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독립적으로 발견했어요. 미적분학을요. In the last half of the 17th century. 그래서 17세기의 마지막 반이 남은 시점에, 그러니까 17세기 그냥 후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후반에 미적분학을 발견했습니다. 자, 전혀 알아도 쓸모없는 지식인데 재미를 위해서 알려줄게요. 옛날에 이 뉴턴이랑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두 유명한 이제 수학자인데 서로 이제 국적은 달랐어요.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다. 근데 아무튼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여기 나왔다시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미적분학을 발명을 했어요. 얘네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뉴턴이 약간 히키코모리였거든. 그냥 집에 맨날 짝박혀서 그냥 이러고만 있었어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발표를 안 했어요. 내가 이걸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프니츠가 이제 그 학회에다 이제 먼저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는 원래 이제 뉴턴이 발명을 한 게 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1년인가 2년인가 더 빠르고, 근데 이제 발표는 이제 얘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얘네가 또 이 나라 간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또 앙숙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뉴턴이 속해 있는 나라에서는 이거 막 도둑놈이다. 유씨 막 우리나라 뉴턴이 발명한 거를 지가 한 것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니 발표를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했지 그딴 게 어딨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한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얘네들이 서로 이제 당사자들은 서로 신경을 안 썼었어. 그러거나 말거나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이 나라 간에 이제 약간 이런 싸움으로 이제 번지니까 이제 점점 얘네들도 좀 이제 이 감정이 격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좀 이제 이제 싸움이 오가곤 했어. 이렇게 말싸움 같은 게 오갔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열받아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직접 내가 어쨌든 발표한 게 먼저니까 학회에 가서 이거 약간 고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소해야겠다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로열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그런 이제 그 학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갔어. 이렇게 가고 저 이 뉴턴 이 개 같은 자식 이거 이 그지 같은 놈 저 이거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회 로열 소사이어티 이제 의장한테 갔죠. 직접 갔어요 의장한테. 근데 그 로열 소사이어티의 의장이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어서 고소하러 왔어. 근데 그 고소해야 되는 놈이 거기에 짜는 거야. 이런 상황이지. 그래갖고 이제 나를 이제 어떻게 깔라고 왔어? 꺼져 이래갖고 이제 쫓겨나고 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냥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어쨌든 재미로 말한 거예요. 재미로.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니고요. 다음에 볼게요. 자, 그런데 그 역사의 연구가요 뭘 드러내냐면요. 대쩌리아를 드러내는데 이 수학자들이 had thought. 자, 여기에서 대과거 시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에 아까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각자 독자적으로 이제 그 미적분학을 발견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이전을 말하는 거야. 얘네가 발견하기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수학자들이 있었겠죠. 그 수학자들이 이미 생각을 했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뭘 생각했냐면 모든 그런 정수를 생각했답니다. 여기서 Elements of Calculus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미 생각을 했었다고. 뉴턴과 라이프니츠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얘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야. 원래 이런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얘네가 뭐 공식화하고 체계화시킨 최초의 인물들이라는 것 뿐이지 원래 미적분학이라는 그런 비스무리한 개념이 있긴 있었다는 거야. 그 전에 이미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이해됐죠, 내용? 자, 그 다음 내용인데 이 다음 문장이 바로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보시면 뉴턴이 스스로 acknowledged, 인정했어요. This flowing reality. 그러니까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을 인정을 했어. 맞아, 맞는 말이야. 이거 내가 천재라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지난 예전 우리 수학자들께서 이렇게 쭉쭉쭉 해온 거를 그냥 내가 정립한 것 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대. 뭐 할 때? 그가 작성했을 때. 이제 뭐라고 작성했냐면 이렇게 작성돼 있는데 자, 일단 해석해 볼게.
If I have seen farther than others. 자, 내가 볼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더 멀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거는 뭐 때문이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 자, 그래서 니네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나? 작년 벌써 1년 전인데 좀 이 시험지에 임팩트가 좀 있어서 제가 좀 기억이 나요.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 여기에 밑줄 쳐져 있었거든. 그래서 밑줄 쳐져 있어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 이 밑줄 친 바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영작하는 거였어. 쉽지 않겠죠? 근데 그냥 생으로 영작하라는 건 아니었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어진 단어가 좀 있었어요. 주어진 단어가 제가 1년 전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볼게요. 뭐였냐면은 대충 뭐 이런 거였어. 뉴턴이 뭐였지? 뭐 대충 discover했나? discover 그다음에 뭐 calculus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 calculus owing to 빈칸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가 나왔었냐면 첫 번째 who와 him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쓸 것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요 10에서 15단어 정도로 쓸 것 이렇게 나왔었어요. 하나 더 있었어. 세 번째는 본문에 있는 단어만 쓸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형 변화도 없었습니다. 와, 이 1년 전 이걸 기억이 나네.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어. 자, 어떻게 풀래? 한 5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어떻게 풀래? 뉴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 이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이런 거였어요. 대충.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견했다고요. 뭐 때문에? 이거를 본문 내용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자, 정답을 알려줄게요. 정답이 뭐냐면요. 본문 내용에서 찾아 쓰는 거였잖아. 뭐 덕분이었냐면요.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좀 접근해서 알려줄게요. 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내용. 그 우리 윗줄에 보면은 요거 있죠? 수학자들이 이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요렇게. 이 before 뒤에 힘만 쓰면 되겠고. 이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뉴턴이 미적분학을 어떻게 발명했는데 그 이전 세대의 수학자들이 이미 그 미적분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내용은 알았어. 이제 그래서 영작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일단 내용은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은. 물론 이게 작년이랑 똑같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따로 이제 정리한 건 뭐냐면 일단 이 거인의 어깨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어디 갔냐? 아래. 이거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 답을 좀 발표하도록 할게요. 이 조건은 지우고. 여기서 이 거인의 어깨가 뭐냐면은 이렇게 써두세요. 제가 이제 써놓은 거랑 똑같이 쓰세요. 여기다 밑줄 치고요. On the shoulders of giants. 자, 이게 뭐냐면 이전의 뛰어난 수학자들의 지식 이렇게 써주세요. 이전의 뛰어난 수학자들의 지식 요겁니다. 요 부분 여기 the shoulders of giants 그랬어요? 이전의 뛰어난 수학자들의 지식 이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전의 뛰어난 수학자들의 지식이 바로 거인의 어깨. 됐어?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제가 한번 쭉 써봤는데 쌤은 이렇게 썼어요. 그냥 한번 가볍게 들으세요. 뉴턴은 그 이전의 수학자들이 미적분의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을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미적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야. 이게. 이 말이 그거라고. 다시 뉴턴은 안 써도 돼. 어차피 내가 이제 정리해 줄 거니까. 자, 뉴턴은 그 이전의 수학자들이 미적분의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을 생각한 걸 바탕으로 미적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답을 만약에 쓴다면요. 내용상으로 진짜 딱 이거거든. 딱 이거. 딱 요건데요. 문제가 뭐냐면 owing to가 좀 문제예요. 왜냐면 얘가 전치사거든.
전치사야, 전치사. 근데 얘를 그대로 쓰면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로 본인의 순수 영작 실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 절의 형태를 어떻게 구로 바꿀 거냐. 됐어? 이게 이제 항상 저동부에서 내는 문제인 것 같아. 작년 니네 1학년 때도 그랬어. 니네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니네가 서술형에서 그 후디였나? 그거? 테드에서? 그게 서술형으로 나왔었거든 니네가 영작하는 걸로 한글 보고. 근데 그때도 변형돼서 나왔는데 이딴 식으로 변형해서 냈었어. 이게 딱 저동부 스타일이야. 저동부 스타일.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저도 이제 좀 작성을 해왔는데 mathematician mathematicians 맞죠? 스펠링 맞지? mathematicians까지만 쓰고 여기서 동사 had thought를 쓰면은 틀려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조건 중에 관계대명사 who를 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who를 쓰는 거야. who. 됐어? 그럼 이제 이 수학자들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수학자들? had thought. 생각했던 수학자들 덕분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뭐에 대해서? of all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of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calculus 까지 쓰고 이제 단서에서 그게 더 있었어요. 힘을 쓰라고 했었거든요. 힘. 그래서 before 힘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작년 서술형에서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일단은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야. 사실상 이거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거거든. 근데 살짝 바꾼 거야. 살짝. 어떻게 바꿨어? 여기에서 지금 mathematicians 뒤에 뭐가 추가됐어? who 추가됐고요. 그리고 before 뉴턴과 라이프니츠인데 지금은 뉴턴 얘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힌트 단어에서 힘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뉴턴 대신에 힘 쓴 거야.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똑같아. 10에서 15단어로 쓰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단어. 됐어요? 15단어 내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의 부분 점수를 이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요 내용을 그나마 베껴 쓴 사람들이 아마 부분 점수를 받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who와 힘을 쓰라고 이렇게 힌트 단어를 주는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쌤한테 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처음에 어떤 친구들은 이 내용도 이해를 못했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거는 이런 것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멀리 볼 수 있었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 미적분학을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풀어서 말하자면 그 이유는 무엇 덕분이다? 그 이전 세대의 수학자들이 이미 해놨던 것. 그러니까 이미 그 미적분학의 정수를요. 즉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미 생각했던 것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첫 문장에 나왔었잖아. 뭐라고? 수학이라는 건 하나의 긴 연속의 역사에 있다. 됐어? 얘가 독자적으로 물론 개발한 건 맞지만 이제 발견한 건 맞지만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자,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요. 그들의 번뜩이는 통찰력. 자, 통찰력을 at essentially the same time.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이제 이 통찰력을 생각을 해냈답니다. Because it was not a huge leap. 하지만이래. 그것이 뭔가 거대한 도약이 아니었기 때문이랍니다. From what was already known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것에 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이 뉴턴과 잠깐만. 여기 내가 필기한 게 없네.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본질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잖아. 거의 동시대에 이거를 이제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내놓았다. 즉 뛰어난 통찰력을 내놨다는 거는 미적분학을 이제 발견을 해냈다. 이걸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엄청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전 세대 수학자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해놓은 거를 기반을 다 닦아놓은 거를 그냥 얘네가 숟가락만 얹은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자면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 심지어 이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start 시작합니다. 뭐로 시작하냐면요. non-genius로 시작한대요. 천재가 아닌 것으로 시작하고요. take baby steps from there. 그곳에서부터 애기 걸음마를 취하게 된답니다. 애기 걸음마.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리 천재라 한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다. 다 이전 세대에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자체가 시험 내기 너무 좋은 게 일단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쵸? 근데 비유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사실상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문이기도 한 거죠. 그렇잖아. 비유적인데 주제문이다. 시험 안 내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근데 아예 똑같이 시험을 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원래 빈칸 문제였잖아. 서술형 다른 문제로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왜 모의고사 이제 20번째 초반 문제 보면은 그 밑줄 쳐놓고 밑줄 내용 추론하는 문제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는 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걸 서술형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객관식으로 내는 거죠. 대신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본문 내용과 약간은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보자. 35번 이번엔 한번 쓰고 해볼게요. 마스크 숨 차면 뺄게요. 자 보자. 전 지문보다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잘못되게 가정한답니다. 에러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러니어스. 자 잘못 가정하는데 뭘 잘못 가정하냐? 만약에 그 탄자니아에 있는 하자 성인이 does not know 알지 못한다면 뭐를 how to solve an algebraic equation이라고 나왔는데 뭐 대수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풀지 못한다면 then 그러면 he must be less intelligent than we are. 우리보다 덜 똑똑함에 틀림없다라고 잘못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글의 통념입니다. 통념. 잘못된 어떤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해볼게. 여러분이 이제 다 중딩 때 2차 방정식을 배웠죠. 2차 방정식. 막 근해 공식 이런 거 배웠잖아. 근데 니네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어. 근데 미국의 애들이 2차 방정식을 전혀 몰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얘네들은 빡대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또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한테 가고 야 뭐야 너 근해 공식도 몰라? 너 졸라 빡대가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yet 하고 나오는 문장이 사실상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하지만 there is no evidence 증거가 없어요. 어떤 증거냐? to suggest 여기에서의 suggest는 암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안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시하는 증거가 없답니다. 뭘 암시하느냐? 대절 이하를 암시하는 증거가 없는 거야. People from some cultures. 그러니까 어떤 문화로부터의 사람들이 are fast learners.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빠른 학습자이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로의 사람들이 느린 학습자다라는 걸 암시하는 증거 같은 건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너 근해 공식도 안 배웠어? 그럼 너 안 배우고 뭐 했어? 걔네들은 문화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딴 걸 배웠겠지 뭐. 우리가 근해 공식을 배우고 있는 동안 얘네들은 딴 걸 배웠겠지. 딴 걸. 그러니까 그 배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라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빠른 학습자냐 느린 학습자냐 이런 거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문화 차이 때문에 배우는 그 장르 자체가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그냥 이 상태로 볼게요. The study of comparative cultures. 그래서 비교 문화의 연구가 가르쳐줘 왔답니다. 우리에게 대점 이하를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배운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뭘 배우느냐? 다른 문화적인 내용. 뭐 예를 들어 태도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행동 양식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내용을 배운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가르쳐줬냐면 이 대절과 이 대절이 병렬이에요. They accomplish this. 그들은 이것을 달성한답니다.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앞에 나왔던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뭐 근해 공식을 얘네가 언제 배우고 뭐 예를 들어 미국 애들이 보통 그 2차 방정식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2쯤에 배운대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내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쟤네 뭐 그것도 할 줄 몰라 내가 더 똑똑하네 내가 수학 더 잘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걔네 문화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수학을 이제 뭔가 빠르고 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좀 더 천천히 배우고 그동안 다른 거를 배우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뿐이지 뭐가 빠르고 느린 게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가 있다고요. 이런 거와 같은. 됐어? 자, 다음 내용 보자면 The traditional Hanja hunter. 그래서 전통적인 그 Hanja hunter가 has not learned. 배운 적이 없답니다. 그 algebra를요. 아까 말했던 그 대수학을 배운 적이 없을 거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지식은 not particularly enhanced. 그러니까 특별히 높여주지 않을 거거든. 뭐를? 그의 adaptation을요. 뭐 어떤 적응력을 높여주지 않을 거라고요. 뭐에 대한 적응력이냐? To live in the East African grassland라고 나왔는데 그 동아프리카 목초지에서의 삶에 있어서 그의 적응성을 이 무슨 뭐 대수학 배운다고 뭐 적응성이 올라가겠어요? 전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기 하드자 헌터들은요. 헤드자라는 이런 그 성인, 뭐 부족 이름인가 봐요. 아무튼간 요 부족 사람들은 굳이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삶에 필요한 다른 거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를 논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했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위에서 말한 그 이제 헤드자 헌터를 말하는 거겠죠. 한번 봐봐. 그가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적응하는 데 실패했대요. 환경에. 목초지의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가 생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엥? 이건 뭔 말이야? 사실은요. 이 글이 문제가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니네 시험에서 만약 이 지문이 나온다면 이 문장은 빠져서 나오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가 그 목초지에서의 삶에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왜 적응하는데 실패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 대수학 안 배웠다고 실패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문장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however. 자, 그는 어쨌든간 그 대수학을 배우진 않았어. 왜? 자기의 그 삶과 그 동아프리카에서의 삶과 대수학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배우지 않았어. 그러면은 대수학을 안 배우는 동안 다른 문화적인 뭔가를 배웠겠죠. 그래서 뭘 배웠을까? 그러나 그는 알고 있을 겁니다. 뭐를요? How to travel on the bushbug. 이 bushbug이라는 게 그 영양의 한 종류인데 사슴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그 영양을 추적하는 방법은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상처 입은 영양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까요? 모르잖아. 나도 모르고요. 그렇죠? 이런 걸 알고요. 근데 어떤 영향이냐면 that he has not seen. 자, 그들이 본 적이 없답니다. For 3 days. 그러니까 3일 동안을 본 적 없는 그 상처 입은 영양의 그 추적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where to find groundwater.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지하수를 발견할지를 또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지하수 어디 있는지 어떻게 발견해? 모르잖아. 우린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왜? 문화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학습에 있어서의 문화적 상대성 이렇게 말하면은 깔끔하게 제목 나오죠. 됐어요? 학습에 있어서의 문화적 상대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 36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봅시다. without money, 돈이 없다면 people could only barter. 이 barter라는 게 이제 물물 교환하다 또는 물물 교환 둘 다 됩니다. 명사와 동사가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로지 물물 교환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이란 건 결국에는 이제 화폐의 개념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대부분은요 물물 교환을 한답니다. To a small extent. 그러니까 작은 규모 정도로만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데요. When we return favors, 우리가 어떤 호의를 되돌려줄 때, 그때 이제 어떤 작은 규모 그런 규모에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한답니다. 한 남자가 제안할 수도 있는데 예시가 나오는 거야. 그 작은 규모의 이제 물물 교환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뭘 제안하냐면 to mend his neighbor's broken door. 그의 이웃의 부서진 문을 뭔가 수리하는 걸 제안할 수도 있다는 거야. In return, 뭐뭐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뜻이거든. 그럼 뭐의 보답으로냐? For a few hours of babysitting, for instanc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아기 봐주는 거.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애를 봐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뭐 이렇게 문수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부상조 하는 거죠. 네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물물 교환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내용 볼게요. 하지만 it is hard to imagine. 상상하기가 어렵대. These personal exchanges. 이러한 개인적인 교환들이 뭐 하는 거냐면 working on a larger scale. 그러니까 좀 더 대규모로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대규모로 작동하는 거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자, 여기서 imagine이라는 이 녀석을 동사로 보자면 뒤에 나와 있는 working이 목적어야. 얘가 동명사 목적어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써져 있다시피 이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더 큰 규모로 작동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제 조금 난감해진다는 거지. 그럼 그 규모가 커졌을 때의 예시가 또 나옵니다. 개인적인 거래에서도요. 하품을 되게 맞고 해라. 자, 다음 내용.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까? 만약 뭐 한다면 If you wanted a loaf of bread. 그러니까 네가 빵 한 덩어리를 원한다면요. 근데 all you had to trade. 너가 거래해야만 하는 것이라고는 was your new car. 너 새로운 자동차밖에 없어. 네가 그냥 빵 한 덩어리 사고 싶은 건데, 근데 내가 뭔가 교환할 만한 가진 게 내 새 차밖에 없어. 그럼 내 새 차랑 빵이랑 바꿀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이제 되게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barter defense. 이 물물 교환은 의존한답니다. 뭐에 의존하냐면 the double coincidence of wants. 이 coincidence가 바로 뭐예요? 우연의 일치죠. 우리 단어 시험에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의 이중의 우연의 일치에 의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봐봐. 그 중고나라 같은 데서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돈 받고 팔잖아. 근데 이제 댓글이나 막 문자 같은 거를 보내면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예를 들어 내가 뭘 판다 이러면은 이거랑 혹시 교환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는 물물 교환의 형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저걸 갖고 싶어야 되고 반대로 이 사람도 이걸 갖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지? 확률이 되게 낮고 그게 우연히 딱 들어맞아야 물물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것의 이중의 우연의 일치가 있어야만 물물 교환이 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자, comma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not only 나왔으니까 우리 버들서 찾아야겠죠? 자, 뭐뿐만 아니라 does the other person. 그러니까 그 상대방 사람이 happen to have. 자, happen to 동사 원형하면 우연히 뭐뭐 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연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어?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우연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have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이중의 우연의 일치가 딱 들어맞아야만 물물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어요? 일방적인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데 money solves all these problems. 돈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답니다. 즉, 여기를 주제로 잡으면 되겠네요. 됐어요? 아주 짧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물 교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문제점들이 되겠죠. 그 문제점들이 이제 어떤 거였어요? 바로 요거죠,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다 이거야. 요 정도. 요 정도는 뭐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큰 규모로 됐을 때, 개인적인 거래에서 큰 규모로 이제 물물 교환이 일어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딱 알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이 짱이다, 이 화폐가 되게 좋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은 There's no need to find someone. 자, 누군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 그 누군가가 누구냐? Who wants what you have to trade? 너가 거래해야만 하는 것을 원하는 누군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뭔가 그 have to가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이거 끊어야겠다. 여기를 좀 구문 분석할게요. 나도 헷갈렸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로 이제 목적어고요. 이 you가 주어, 이 have가 동사고요. 이 to 정사는 부사의 목적입니다. 이거 따로 끊어서 볼게요. 이래야 안 헷갈릴 것 같아. 나도 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순간. 자, 보면은 그럼 거래하기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겠네. 됐어? 그러니까 거래하기 위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누군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 됐어? 됐어요? 즉 너는 그저 pay for, 지불하면 돼. your goods with money. 그러니까 너의 상품을 돈으로 그냥 지불하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지불하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pay for, 이 pay를 보자면요, pay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보통 이 목적어가 그 지불하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보통 사람이 나와. 그래서 뭐뭐에게 지불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pay for 하고 목적어가 나오면 이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물건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에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 돼요. 값을 지불하다. 됐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손님이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민재가 어떤 뭐 주인장이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할게요 하면 I will pay you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계산을 하는 거야. 너에게 지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내가 김치찌개 먹은 거 계산할게요 하면은 I will pay for 김치찌개가 되는 거야. 내가 김치찌개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는 그저 너의 그런 상품, 너의 물건 값을 돈으로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the seller, 그 판매자는요 can then, 그리고 나서 take the money, 돈을 받을 수 있고요, and buy from someone else,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 수도 있답니다. 돈을 받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구매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굳이 그런 이제 노가다를 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은요, 돈의 특성이 나오는데 transferable, 이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eferable, 연기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불을요. 딜레이 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즉 the seller can hold on to it. 그러니까 판매자가 그것을 쥐고 있다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and buy when the time is right.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할 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물물 교환에서의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할 때 물물 교환보다 돈이 더 유용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할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고민을 해서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주말에 할지 말지 좀 고민해 볼게요.